일단 연구의 목적 소론입니다. 소론. 대한민국 학교의 시대적 역사와 발전 과정에 따른 단체 역할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학기도 이제 최은선 선생부터 시작되었던 학교 수련체계에서 머물지 않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학부장을 운영하면서 지도자들의 새로운 시도와 수련 프로그램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각 협회들마다 각 지역마다 다른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볼 때 객관적인 판단은 최영수 선생으로부터 다 이어져 온 게 아니라 시작점은 같을 수 있으나 발전 방향에 있어서 지역별로 분명히 다른 기술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학기도라고 봅니다. 최영수 선생이 직접 하였던 그 당시 했던 기술들이 그대로 보존됐다고 한다면 지금의 도장은 없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도장을 영위하려면 운영이 돼야 되고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계속 되고 등장했고 지역마다 다 달랐다는 거죠. 특성이 달랐어요. 저는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데 대전 지역이 했던 기술과 운동 프로그램하고 다른 지역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가다 보면 전혀 다른 기술을 하고 있고 뭐 용어와 복장 다 달랐습니다. 그거는 한 뿌리에서 시작이 됐다고 할 수는 있으나 시대적으로 시작과 발전은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의 용어와 수련 과정을 체계하면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무예의 특성으로 각 지역마다 대표적인 관체제의 조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협회부터가 아니라 관 이름부터 시작된 걸로 보여지고요. 이 관의 이름은 이렇게 봅니다. 도장의 이름이잖아요. 무슨 도장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에는 무슨 관으로 시작한 거죠. 학기도라는 용어를 쓴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 관에서 내려진 제자들이 무슨 관 이렇게 쓰면서 같은 프로그램, 같은 용어를 쓰는 지역별 단체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서로 다른 용어와 기술, 도구가 형태를 가졌지만 명칭은 학기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 시대적으로 유행 뭐 이런 거죠. 좀 더 신뢰성을 갖고 홍보성이 가능한 이름들을 찾았던 거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뭐 제가 어렸을 때도 학기도라는 이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거나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장일 뿐이었죠. 근데 여러 군데 막 사용하다 보니까 학기도라는 이름이 더 되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식당인지 체육관인지 뭐 극장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학기도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학기도장의 수가 증가하고 수련이가 늘어나면서 학기도장 명칭은 대표적인 유해 명칭이 됐고 이건 학기도 통합된 단체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학기도라는 종목은 대한체육회 정회원 종목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고요. 이건 시간에는 유인물이나 이런 보고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뒤에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2016년도 주변으로 해서 통합체육회 동향 보고의 내용을 그대로 해서 제가 작성했던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몇 페이지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체육 분야는 전문체육, 학교체육, 생활체육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체육도 있고 전문체육도 있지만 그 당시에 조선체육회부터 시작했을 때 시점에서는 전문체육이 우리나라에 필요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성,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봐서 엘리트 스포츠가 가장 각광을 받았고 소수의 인원들이 나서서 홍보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전문체육이 적당한 시기점에 맞았어요. 그러나 지나면서 이제 학교체육이 있어야 전문체육이 발전이 됐었고 한계점이 지나다 보니까 생활체육이 생기면서 국민생활체육회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경제발전 우리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혼돈이 생기고 효율성 있는 운영체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걸 통합하게 됐던 계기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이제 생애 주기가 있으면 유아 시기부터 뭐 초, 중, 고등부까지는 학교체육으로 가고 그 이후는 성인들은 생활체육으로 간다. 이 전체적으로 묶어서 생활체육, 전문체육, 학교체육 나눠진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통합체육회 가자라는 주장을 해서 이제 지금 현행법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거죠. 이제 옛날에 대한체육회에 가입을 하려고 한다 보면 한 종목에 한 단체만이 인정이 됐어요. 만약에 학기도로 간다 그러면 60개 단체가 있으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단법인을 하나로 통합해서 법인명칭 통합해서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해야지만이 통합이 된 상태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기도라는 종목은 절대로 대한체육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올해 노력 끝에 한 시기점도 있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한 종목 단체인지를 생각해보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한 종목 한 단체이죠. 운영 예산 이런 거에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정해놓고 기준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킨 거죠, 사실은. 통합체육회 주요 쟁점 사안들은 이와 같습니다. 이건 자료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주요 쟁점은 이거죠.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력, 인원, 그 다음에 예산, 집행 이런 것들이 간소화해지고 효율적이 간다. 그 나머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게 보면은 체육은 하나로 돼야 된다는 뜻이지만 이 과정에서 무예도장이나 무예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디에 속해야 될지를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죠. 그 상황에 나중에 이제 전통부에 지금 나왔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통합체육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죠. 대한체육회에 들어가려고 수년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이루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이제 대한민국 체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생활, 학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무예진흥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비영리 법인 이런 부분들이 법인 단체 역할을 과연 했는가가 가장 쟁점이고요. 협회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협회들이 있다 보니까 연합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학교의 성립과 초창기 단체 이런 내용인데 이걸 얘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영우 선생, 장인모 선생의 한국에서 출연을 인해서 여러 학기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지한 선생님의 한국학교 정립자로서 그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런 기술들이 대중화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도장이 활성화되고 광폭적으로 빨리 늘어나는 계기가 됐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1985년대에 새마을중앙학교협회가 생기면서 한 95% 이상, 99%에 가까운 통합이 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든 과정에서 그 부분이 이제 성공을 못하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제 법인단체가 이제 저희들이 흔히 연구자들이 얘기할 때 메이저급 3개 단체를 얘기하죠. 이 당시에는 대한합기도협회, 대한기도회, 국제연맹학회 이렇게 3개 단체가 메이저급이었고 나머지 부분들이 60개 이상의 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동등한 체계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그냥 나오고요. 대한민국 학교 총협회에서 제작한 교본에 나오면 그냥 나옵니다. 이 자료들이. 거기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기도 역사는 이렇게 시작된다 합니다. 첫 장부터 제가 볼 때 신묘막측 이런 말도 좀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의 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합기도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한국의 합기도에는 적합하지 않은 용어들이나 시작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최현우 선생님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뭔가 빠진 듯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국 합기도 역사가 최영우 선생으로부터 장인호 선생을 거쳐서 지한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도장 수가 늘어나고 관원생 수도 늘어나고 대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쭉 가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학교 총협회가 갑자기 나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나오고 그 중간에 있는 진짜 학교의 발전을 이뤘던 각 여러 단체들의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것까지 가기 위해서 국민생활체육회에 참여하고 출전했던 그 선수 지도자들은 어느 협회 소속이겠습니까? 그 60개가 넘는 협회가 있었기 때문에 도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관원생들, 학생들 가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됐는데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자료가 없어요. 여기에는. 몇 주에 국민생활체육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총협회, 정예는 등록되었다. 이거 외에는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시대적 그 역사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앞에도 제가 맥적으로 본 게 합기도의 종주국은 대한민국이다. 이 낱말 자체부터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주국의 뜻이 무엇인지.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합기도 종주국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던 사진입니다. 자, 이 시점은 통합체육회를 통해서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여기서 이제 회장 선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1년 이내에 빨리 통합한 지역을 10억의 상금을 걸고 걸었어요. 이렇게 누가 빨리 통합하는지. 대전광역시가 10억을 받았습니다. 1등을 해서.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선거를 해서 회장을 선출했죠. 근데 이 부분에서 저희의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시기에 통합체육회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시기적 상황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대한체육회 인정단체로 갔던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단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들이 19개, 18개 모이기 시작하면서 30개까지 동의서를 받아서 진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랜 시간에.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데 나중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건 뭐냐면 대한체육회에서 이 부분인 거죠. 한 종목 한 단체로 통합해서 와라 라고 했는데 협의체가 가서 알았다. 기간 내에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인정단체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도 안 되고 3년이도 안 되니까 취소를 된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인정단체로 취소가 된 상태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총협회가 발전 과정이죠. 이것도 보시면 홈페이지 교본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좀 제가 중요한 부분만 빼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2001년도, 그 다음에 2005년도, 2012년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01년도, 1998년도 지역에서는 제가 대전에 부장을 하는데요. 1994년도에 합기도 연합회가 생겼어요. 각 관에 다 다르다가 서로 안 만나다가 1994년도에 모여서 대전광역시 합기도 연합회가 생기고 생활체육이 시작됐습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여기 전국 규모로 보면 2001년도부터 시작적으로 보시고요. 2005년도에 충북 송호청소년수련원에서 일회 합기도 지도 연수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때 교육을 시켰어요. 경기교육에 관련된 거를. 또 이때가 기억이 나네요. 이게 출발점이었고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예연 종목단체로 승인된 순서입니다. 순서 보시면 뭐 자정격이 지금 저희와 같은 것처럼 저희가 인정받기 위한 그때 당시 합기도 종목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뭐 자정결의대회를 문체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었고 정부법인 설립공청회를 지금같이 국회에서 했고 그 다음에 뭐 재창립총회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정예원 등록단체까지 가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아요. 저희도 똑같은 과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 행정소송을 걸었고요. 2018년도에 승소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어떤 거냐면 어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화면 보이는 것처럼 통합체육회 그 과정 시기 때문에 합기도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는 승인을 하고 문체부에서는 법인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반려를 했죠. 신청을 해도. 대한체육회에서 빨리 선거를 해야 되고 선출해야 되고 마무리를 해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결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서 합기도 종목을 정예원으로 바로 승격을 시킵니다. 원래 정예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생활체육회에서는 정예원이었지만 대한체육회는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는 인정단체, 준회원, 정예원으로 가는 게 순서예요. 그러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그냥 정예원으로 해서 공문을 보낸 거예요. 참석하라고, 투표하라고. 그 시기에 바로 해서 투표를 한 거죠. 끝나고 난 다음에 정예원이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문체부에다 가서 정부교관이 설립 허가를 신청하면 그거 가지고 보면 정예원으로 바로 승격해주겠다, 인정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문체부에 갔더니 법인을 반려를 시킨 거예요. 계속 한 이유가 뭐냐, 이게 대표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법인 단체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했던 겁니다. 수시로. 연합은 안 됐지만
각자 개개인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 결과로 문체부에서 계속 민원 제기가 오니까 현실파 보니 50개가 60개가 넘는 단체들이 있다. 대표성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 계속 반려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들 총협회, 지금의 총협회는 공문을 받았잖아요. 정의원으로서 투표하라고. 투표하라고 해놓고서 이제 정의원이라고 해놓고 다시 왜 안 하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행정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그 공문 한 장이 시작이 됐지만 재판문 판결문을 보시면 좀 다른 내용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협회 발전 방향은 그 이후에 정의원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교육을 통해서 단증반에 교본 뭐 이런 걸 제작을 함으로 인해서 구조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계속 지금의 형태처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교본을 빨리 벌써 만들어서 교본 제출해서 교본이 있어야지만이 체육지도 자격증에 관련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 미리 다 사전에 준비가 돼서 정의원 등록이 되자마자 바로 한 겁니다. 내용을 줄이겠습니다. 자, 이번 부분부터 여기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법원에 가면 다 정보공개 신청 다 나오는 겁니다. 저 1,000원대로 받은 거예요. 이거 밤에 12시 넘어서 받은 것 같아요. 받아서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그 전에 봤었는데 뭐 자료가 보니까 없어서 다시 검색을 해서 들어가서 봤습니다. 내용은 이것처럼 법인설립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예요. 반려한 거를 다시 취소해달라는 거죠. 이제 정달수 회장께서 이제 문체부한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시면 뭐 내용 전체 보면 힘들어지니까 밑에 보시면 청구의 취지는 뭐 다음과 같아요. 원고의 단체는 지금의 총협회는 대표성이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외에 17개 시도협회가 있고 그 산하에 176개 이상의 시군구협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5개, 6개가 넘어가는 전국대회를 하고 있으면 각 시도단체마다 군소단체 대회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째. 그걸 계속 주장하고 자료가 있으니까 계속 제출하는 거예요. 반박을 하면서 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대한체육회는 회원정보 단체 가입 탈퇴기 중에서 뭐 전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이고 뭐 전국을 통할하는 권위와 지도력 12개 이상의 시도 종목 단체가 조직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합리적인 답변과 자료를 계속 제출했어요. 대회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을 받은 거고요. 다음 이제 통합 대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체육회하고 국민생활체육하고 통합하라는 통합체육회를 결성하면서 만들어낸 헌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정부체육이 종목이 없기 때문에 통합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통합하지 않아도 안 된다. 그냥 승계해서 그냥 들어간다. 이런 내용을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게 또 인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종목단체 신규 가맹 삼가해달라, 뭐 자재분무 말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통합체육회를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각 지역 종목마다 각자의 법인을 만들고, 예를 들어 뭐 A라는 종목이 있으면 A 종목에 A-1, A-2 막 이렇게 계속 법인 신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도 권리 주장을 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받으려고 그런 것들이 조사되면서 나온다. 거기에 관련된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다른 단체야 뭐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그 공문이 왔다라는 거죠.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학교 총협회, 지금의 총협회한테 공문이 온 거 아니냐 이런 걸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줘놓고 왜 다시 대표성이 없다고 왜 이거 반려했냐 이런 내용이에요. 다 보시면 이 협회가 있어요. 이 협회. 여기서도 보면 가맹시청에서 검토, 뭐 대한체육회 원고단체 대표성 판단, 뭐 이런 거 있죠. 국제기구 뭐 이런 걸 통해서 여기도 같은 내용들처럼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20개 단체가 화합해서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막 동의서 같은 걸 제출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한체육회에 가맹하려고 했던 19개 정도의 협회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마지막에 36개가 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까지 모였던 단체들이 있었는데 그때 동의서 받았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지장도 찍고 도장도 찍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문체부에 제출한 거예요. 요 당시 한 것처럼 10년 전에 했던 걸 다시 리바이브를 다시 제출한 거죠. 이제 허위로 했던 게 이제 조사에서 걸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인정할 수 없다. 신뢰성이 결여된다. 이런 내용으로 그 반박에 대한 부분에서 대표성 단체에 대한 부분이 인정을 못 받은 겁니다. 문체부부터.
그 원고단체가 대표성을 판단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밑에 보시면 원고단체가 대표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의견을 제출하였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협회 검토, 뭐 그래서 주민단체 등록, 뭐 합기도 명칭,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내용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처럼 이런 내용들이 판결문에 다 자세하게 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안에 뭐 이 국민생활체계 종목 분류에 따른 분석의 결과 처음에는 뭐 인정단체, 주민단체에 갔다가 갑자기 정의원으로 됐던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통합체계에서 어떤 분류를 통해서 인정단체가 되고 주니원이 되고 정의원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원 등록으로 바로 습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여기도 이제 지협회 진정서 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여러 가지 있죠. 합기도 명칭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전 회장님 계시지만 이런 내용이 같아요. A, B, C, D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거 보면 뭐지? 라고 해가지고 잘 보시면 이제 뭔지를 알게 됩니다. 네, 명칭에 대한 부분도 제가 말씀드린 합기도의 명칭 이런 것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번 주제의 좀 부분은 아니라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단체, 회단체 가입 현황 이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도 문광부나 대한체육회도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에다 공문을 발송해 자기들이 조사하지 않고 총협회에다 계속 발송을 해서 너희들이 자료를 보내서 답변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무슨 내용이냐면 대표성을 인정한 거예요. 합기도의 대표성을 총협회에다 계속 일임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직접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공문을 다 보냈던 걸 다 취합해서 법원에다 제출한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문체부에서는 계속 대표성 없다고 하지만 대표성 있었으니까 계속 공문을 보내는 거 아니야, 우리들한테. 또 확인해달라, 뭐 증명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했다는 걸 계속 근거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격회복 재가입 절차, 재가입 절차 승인 없이 바로 정의원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판결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원고단체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회원단체가 되고 결론은 보면 정의원 단체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내용을 계속 주장하면서 법원 판결문의 마지막에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고단체와 동등한 단체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된답니다. 원고단 총협회처럼 17개 시도협회가 있고 시군구협회가 있어야 되고 매년 5개, 6개 이상의 전국대회 규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내용은 지금처럼 원고단체, 동등한 단체 존재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도 이제 가끔씩 인터넷 등을 보다가 이번 자료 하면서 최근에 조사를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합기도라는 이름을 쓰는 법인단체가 70개더라고요. 여기에 뭐 전출된 데 있거나 뭐 살아있지 않은 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검색된 거는 이렇게 뜹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진짜 법인이 설립돼 운영되는지 조사는 뭐 행정기관에서 해야지 뭐 제가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70개가 떠요. 합기도 단체가 70개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제가 재원을 말씀드리다 이거 내용을 하다 보면 너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겼습니다. 사실은. 재원 부분은 지금 현실은 이제 대한체육회 정의원 종목단체는 당연히 대한민국 합기도 총협회입니다. 뭐 그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부의 합기도 대표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로부터 행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단체가 되려면 전통부의 신흥법에 준하는 거기에 준하는 대응하는 단체를 성립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지구의 협의단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모이는 포럼을 통해서 자료를 해서 서명해서 했다고 해서 정부기관에서 그렇습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총협회가 수년에 걸친 뭐 10년 이상 넘어가야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행사, 대회 이런 거 자료를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체부가 계속 반려 신청을 해도 대법원의 판결이 난 거잖아요. 취소하라고 다시 승인해줘라, 정의원으로 승격해줘라 이렇게 판정이 나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 이게 저희들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에 준하는 대등하는 단체 규모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협의단체 공동사업 진행이 필요한 갑자기 모이는 게 아니라
협의할 수 있는 단체 기관, 아까 말씀드린 70개 법인 단체들이 협의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70개 단체장들이 70분이 다 모이는 게 아니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이 행사를 다 동의한다 라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협의단체의 공동사업할 수 있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뭐 대회를 하든 세미나를 하든 협의를 하든 뭐 어떤 것들 하든 상관없이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단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단체다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전통부의 학기도 지도자 교육입니다. 총협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아까 말씀드린 체육이잖아요. 스포츠예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경기라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을 계속 가야 됩니다. 네, 저희는 만약에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단체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전통부에 맞는 그에 적합한 합기도 교육을 해서 총협회만이 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 기술들만이 아니라 원래 우리 학기도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부분을 자료화해서 스스로 지도자 간에 아니면 학생들 간에 공유를 통해서 확산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부의 대표단체의 창립 및 공동 로고 사용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앞에 것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전통부의 대표단체의 명의라든지 창립했다는 행사 또는 거기에 공동 로고를 사용해서 각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통부의 단체, 대표단체에 수속되어 있는 협의단체다라는 걸 계속 표명을 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배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여섯 번째는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시기별로 필요합니다. 뭐 8월달, 6월달 뭐 이런 게 아니라 시대적으로 3개월간 해야 될 사업 추진 계획이 있고 6개월 해야 될 사업 추진 계획이 있고 여러 장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맞는 단체 구성과 사업 추진이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저희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게 뭐 잠깐 발표해서 될 내용이라 최대한 줄였어요. 이걸 뭐 얘기하다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 간단하게 좀 제가 오늘 오전에 그냥 쳐서 바로 작성한 거거든요. 재원으로 끝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결론 부분을 추가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현재 대한민국 총협회가 대한체육회 정연단체로 발전하기까지 학기도 법인 단체들은 소수 단체의 이의제기에 그쳤으며 연합하지 못했고 방관과 무관심했다. 단체들은 생활체육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학기도 법인 단체의 자격으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권리를 찾았어야 했다. 과거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고요. 학기도인들에게 대한민국 총협회의 발전은 과거보다 못한 후퇴의 역사이다. 앞으로 더 후퇴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행정적 필요성의 빈곤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적으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으면 계속적인 수도 없는 행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는 너무 빈약하죠. 내용물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유포되는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대회 편파적인 행정, 경기 진행 이런 것들을 보시면 다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경기 질적 전문성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원래는 이 경기에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했던 한 사람이고 지금 총협회에서 움직이고 있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일조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국민생활체육회라는 이름으로 생활체육 이름으로 필요했던 규정을 만들었던 거예요. 일반 도장에서 다 사용되는 종목의 기술들을 여기 오면 다 경기를 할 수 있어. 협회에 무관하고 관에 무관하게 모든 종목들이 다 나와. 그런 경기만 할 수 있어라는 것들을 규정화시켜서 만들어진 규정이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체육으로 가고 대한체육회 정연 종목단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경기의 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자 교육했던 내용을 보시면 대회를 보시면 매년 비슷한 게 계속 있을 겁니다. 뭐 철자는 안 바뀌고 그냥 도표도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전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전문성이 결여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에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이 안에는 대학연맹이 없어요. 총협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갈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발전할 수 없는 부분이 당연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이제 학기도의 정체성이에요. 아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약간 반하는 내용,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의 발전이 되려면 저희 시점에 있는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예전의 역사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학교의 명칭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당연히 얘기했어요. 대한체육 가입 못할 것이다. 이게 점점 더 확산되고 학기 도장 수가 늘어나고 발전되면서 학기도의 명칭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대한체육회 종이원 종목단체가 된 거예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건 더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학교의 정체성은 한국화되어 있는 무술로 발전되려면 명칭, 프로그램 이런 걸 완전히 개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태권도의 발전이 어떻게 됐습니까? 태권도 우리나라화 됐잖아요. 태권도가 과연 우리나라 거였습니까? 옛날에? 아니었죠. 우리나라 한국화시킨 우리나라 전통무예가 됐습니다.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장기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실행도 필요합니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연구자의 역할,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하는 행정기관, 그 다음에 지도하는 지도자 이런 분들이 좀 개념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술적 방향의 오류입니다. 지금 현행되고 있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원형술기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제 너무 많죠. 그 부분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좋다고 계속 얘기할 수 있지만 밖에서 외부자적인 입장에서 보고 객관성 있게 본다 그러면 전혀 운동하지 않은 사람이 본다고 해도 이상하다라는 게 바로 보여질 겁니다. 기술적 방향의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한 역사일 것이고 앞으로 더욱더 올해가 지나고 2023년도가 지나고 24년도가 지나고 25년도가 지나면서 점점 더 후퇴하는 학기도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다음 네 번째 학기도를 우리는 상당 부분 무지하고 동조했고 동의했습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이 동조하고 동의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여기까지 가기 전까지 잘 되겠지 하면 동조했고 동의했고 그 한 부분에 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지금 현행되고 있는 부분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 공익단체고 그 활동에 국민들의 의견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방관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학교들의 권리를 다시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단계별 전략적 계획 수립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